당신의 방은 당신 그 자체이다. 방을 보면 당신의 미래가 보인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스스로 바꿀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짓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그 사람의 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공간의 에너지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마스다 미치히로의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정리 기술입니다. 마스다 미치히로, 우리에게는 청소력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분이죠. 저자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소 사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사람의 방을 볼 수 있었고, 방에는 거주자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방주인의 마음이 드러난 공간은 그와 똑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방만 봐도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미래 예측 적중률이 무려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분위기, 청결도, 수납 정도 등의 기준으로 방의 레벨을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상위 레벨은 천사 공간입니다. 들어서는 순간 감동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5성급 호텔처럼 딱 필요한 물건만 있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합니다. 다음은 성공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이고 들어서면 시야가 밝고 의욕이 생깁니다. 다음 레벨은 안심 공간인데요. 편안한 분위기로 청소는 정기적으로 이뤄지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버리거나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한 지 1년이 지난 물건이 3개 이상 있습니다. 다음은 실패 직전의 공간으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먼지와 오염물이 있고 바닥에 물건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장 하위 레벨은 최대 위험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 장시간이 있으면 구토나 현기증 등으로 컨디션이 나빠지고 부서진 것, 잡동사니,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공간은 어떤 레벨인가요? 저자는 내가 지금 어떤 레벨의 공간에 머물고 있는지, 공간마다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공간을 바꿔나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는 방정리 기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다 미치히로의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정리 기술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방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최초로 공개하는 미래 감정법. 나는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 나의 미래는 물론 타인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또 회사와 학교를 넘어서 시군구를 비롯한 단체와 조직의 미래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미래 예측 적중률이 90% 이상이어서 많은 사람이 놀라워한다. 그러나 사실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미래를 알 수 있다. 물론 당신도 그 방법으로 당신의 미래와 타인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 방법은 바로 방을 보는 것이다. 방을 보면 그 방에 사는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은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집에 어떤 타입의 사람이 살며 그 사람에게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알 수 있다. 방까지 체크하면 사업, 금전, 건강, 인간관계, 부부의 미래, 자녀의 진로 등과 관련된 미래까지 분야별로 예측할 수 있다. 얼마 전에 한 여사장으로부터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다. 회사를 보기 전에 집을 먼저 봐달라고 부탁하여 자택을 방문하였다. 당신의 회사는 가까운 시일 안에 2배에서 10배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예측하였다. 그 뒤 약 10일 정도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는 매출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였다.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과 큰 거래를 계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지인에게 아는 분의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봐주지 않을래? 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대로 가면 최악으로 이혼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분이 다치거나 아플 수도 있으니 꼭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네요. 방을 살펴보고 나서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물론 해결책도 알려주었지만 바로 실행하지 않았는지 나흘 후에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이 폭력 사건을 일으켜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이혼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 일로 회사도 다 끝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상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아이도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였다. 한 번은 싱글인 여자분이 애인이 생길지 어떨지를 알고 싶다고 하여 그녀의 방을 본 적이 있다. 안타깝지만 이대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하는 일에 성과가 있을 것이고 승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론을 말하면 그녀는 예측대로 일에서는 계속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여전히 없었다. 어떻게 하면 마스다 씨 같은 영능력자가 될 수 있나요? 적중률에 놀란 직원들과 의뢰인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다. 물론 내게는 그 어떤 영능력도 없고 점술 지식도 없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아는 것인가? 바로 내가 제창하고 있는 청소력이 그 열쇠이다. 21년 동안 수많은 방을 보고 알게 된 법칙. 청소력이란 청소 실천에 마음의 법칙을 도입한 운명 호전을 위한 실천적 방법이다. 청소와 마음의 관계는 내가 21년 동안 수많은 방을 살펴본 경험으로 발견한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모두 집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학습지 가정교사를 했을 때는 집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어머니들의 반응이 좋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나에게 정기적으로 가정을 순회하게 하였다. 그리고 가장 오래 종사했던 일은 청소력을 고안하는 계기가 되었던 일로 청소 사업이다. 특히 하우스 클리닝을 하며 다양한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많을 때는 하루에 3집을 방문하였다. 노인분이 사는 집, 신혼부부의 집, 학생 기숙사, 사택, 부자의 집, 야반도주한 사람의 집, 외국인의 집 등 다양한 집과 방에 들어갔다. 또 수많은 회사의 오피스 점포도 보았다. 대기업의 사장실과 신상품 개발실 등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 방까지도 청소하러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라며 통과시켜 주어 보았다. 이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집과 방을 보고 발견한 법칙이 2가지 있다. 법칙 1.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21년 동안 사람들의 방을 보면서 깨달은 점은 똑같은 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한 방이 있었다. 10인 10색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숫자만큼 방이 있었다. 그리고 잘 관찰해보니 방과 사람은 똑같았다. 즉 방에는 그 방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발견한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는 것이다. 마음의 불평불만, 깊은 의심, 분노, 질투, 빈곤, 억제할 수 없는 욕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찬 사람의 방은 물건이 많고 난잡하며 먼지가 쌓여있고 더러웠다. 참고로 청소업에 종사하면 범죄 사건이 일어났던 방을 청소할 일도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그 방은 지독하게 더럽다. 반대로 마음이 배려, 신뢰, 꿈과 희망, 그리고 겸허와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의 방은 청결하며 물건이 적고 구석구석까지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실제로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다. 하우스 클리닝은 의뢰받은 집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일이다. 이 청소 서비스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신청한다. 좋은 저택에 살고 2세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더럽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저분하고 더러운 방도 있다. 벽에서 케첩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벽에는 대량의 케첩이 묻어 있고 바닥에는 간장과 된장찌개 국물이 쏟아진 지 오래이다. 옷은 벗은 상태로 널브러져 있고 서랍이란 서랍은 하나같이 다 열려 있다. 그야말로 난잡함의 극치이다. 그런 집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정 불화가 있었다. 돈은 있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내는 늘 짜증이 나 있고 아이는 매일 야단맞기 일수다. 어쩌다 가족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면 맹렬하게 서로를 비난하였다. 그 집에 사는 가족의 혼란한 마음 상태가 그대로 집에 반영된 것이다. 이런 가정은 머지않아 하우스 클리닝도 해약하였다. 이혼, 갑작스러운 도산 등 원인은 다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위와 재산을 모두 잃었다. 똑같은 부자라도 정반대인 가정도 있다. 집안이 마치 호텔과 같아서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가 들어서면 인사로 맞이해주고 청소를 같이 해주기도 한다. 우리에게 청소 방법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도 한다. 아이들도 인사성이 좋고 예의가 바랐다. 간혹 남편분과 마주칠 때도 있었는데 모든 면에서 존경스러운 멋진 신사였다. 이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은 방에 드러나고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방에 나타난다는 걸 알았다. 법칙 2.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방과 마음의 관계를 통해 발견한 법칙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방에는 그 방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동시에 방주인의 마음이 반영된 방은 그 공간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 부정적인 마음은 마이너스 자장으로 불행을 끌어당긴다. 긍정적인 마음은 플러스 자장으로 행운을 끌어당긴다. 나는 이 에너지 작용을 공간 자장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마음에 짜증, 초조, 질투, 불평, 불만이 가득한 부정적인 사람의 방은 어수선하고 더러우며 먼지로 가득하다.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방에 드러난 것이다. 이 공간은 마이너스 자장을 형성해서 동질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증폭시킨다. 그 결과로 점점 불행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마음이 감사, 자애, 만족감 등으로 가득한 긍정적인 사람의 방은 깨끗하고 맑은 플러스 자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것과 행복을 끌어당긴다. 이것을 유유상종의 법칙 혹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한다. 같은 에너지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유유상종은 공간에도 적용된다. 방에 사람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지만 그 방도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당신도 공간 자장의 영향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회사원 A씨는 매일 짜증이 난다. 일에 불만이 있으며 인생도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 이 부정적인 기분이 공간에 그대로 반영되어 방은 더럽고 어수선하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고 매일 무거운 몸으로 간신히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나지 않지만 집을 나선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컨디션이 좋아질 때도 있다. 좋은 컨디션 상태로 영업하러 나갔는데 계약이 체결되어 예상 밖의 성과가 났다. 동기가 상승하자 오늘은 집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할까, 집 청소를 하자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떠올랐다. 그래, 오늘은 돌아가서 공부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집에 현관문을 여니 신발은 제멋대로 뒤집혀 있고 내다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된 채 쌓여 있다. 현관을 지나면 이번에는 너저분한 방이 기다린다. 발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집에 돌아오자마자 피로가 확 밀려들면서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내일 하자며 리모컨을 찾는다. 텔레비전을 켜면 그걸로 모든 것은 끝. 또다시 같은 생활 속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
당신은 어떠한가? 비슷한 경험이 있지는 않은가? 집에 있을 때에는 부정적인 기분이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기분이 든다. 하지만 모처럼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온들 방에 들어서면 바로 긍정적이었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틀림없는 공간 자장 때문이다. 마이너스 자장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모처럼 긍정적으로 나아가려던 기분을 소멸시키고 부정적인 기분으로 만든 것이다. 머지않아 마이너스 자장은 불행한 사건도 끌어당길 것이다. 한 독일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회사의 책상이 지저분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도 몇천만 유로의 손실이 난다고 한다. 지저분한 책상이라는 마이너스 공간 자장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원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회사의 매출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된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고객을 풍요롭게 해주고 싶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은 플러스 자장을 띤 플러스 공간이 되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 방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방에 드러난다.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라는 두 가지 법칙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방 청소를 통해 거주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청소력이라는 성공 법칙으로 제창하고 있다. 누구나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환기,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으로 인생을 호전시켜주는 플러스 자장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라고 제안한다. 이 두 가지 법칙으로 방을 보면 각 방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방이란 사람이 생각과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투영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량을 조달하려고 낚시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자. 잡은 물고기를 요리할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다. 매일 불을 지피고 요리하는 공간은 주방이다. 그리고 식사는 식탁에서 한다. 거실은 쉬는 공간이고 침실은 자는 곳이다. 이처럼 공간은 사람의 생각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장소에는 사람의 마음이 직접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풍수에서는 장소에 이미 에너지가 있어서 인간이 거기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간은 사람이 목적을 갖고 행동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므로 각각의 장소에는 특정한 마음이 투영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요리하는 공간인 주방은 나와 가족을 위해 식자재를 가공하고 조리하는 공간이므로 애정어린 마음과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반영된다. 그래서 주방이 더러워지면 애정운에 문제가 생긴다. 침실은 피로를 풀기 위해 수면을 취하는 장소이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침실이 더러워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이처럼 방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방을 보면 거주자의 문제와 고민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간에 영향을 받으며 그 공간과 똑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반드시 머지않아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미래를 읽는 5가지 공간. 안심 공간. 재생과 조화를 가져오는 고향집과 같은 방. 먼저 중간 레벨의 공간부터 설명하겠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제로에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 해당한다면 일단은 합격이라 할 수 있다. 비교적 많은 사람의 방이 이 레벨에 해당할 것이다. 이 공간은 바로 안심 공간이다. 이 공간을 지배하는 에너지는 조화이다. 내가 이미지하는 대표적인 안심 공간은 부모님 댁이다. 즉 고향집 같은 공간이라고 하겠다. 이 공간은 부지런하게 청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 물건이 많고 전체적으로 어수선하므로 산뜻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그리고 몇 년 이상 가구 배치를 바꾼 적이 없고 다른 물건들도 같은 위치에 놓여 있으며 기둥에는 어린 시절에 냈던 상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무변화가 안심 공간을 지탱한다. 고향집에 갔을 때 안심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에 고향집에 갔을 때 46인치 텔레비전이 거실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위화감을 느꼈다. 어느 것 하나만 진화된 것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 공간에는 공간 자장이 조화 에너지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돌아가면 안심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흔히 고향집에 가면 마음 놓고 푹 쉬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안심 공간에 있는 당신을 위한 어드바이스다. 경기 및 주변 상황에 좌우되지 않을 힘을 기르고자 할 때, 또 현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음 단계인 성공 공간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는 버리기와 닫기 청소력을 시행해야 한다. 필요한 물건과 필요한 양을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것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빛이 나도록 닦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운이 좋아질 것이다. 실패 직전의 공간.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불행이 현실화. 안심 공간의 아래 단계는 실패 직전의 공간이다. 상당히 마이너스한 레벨에 위치한 공간이다. 이 단계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혹시 잘 풀리지 않은 일투성이지 않은가? 아직 밑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차하면 위험 영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간당간당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며 쓰레기와 물건이 넘치는 공간이다. 들어서는 순간 누구나 더럽다고 느끼는 방이다. 이 공간의 자장은 불평불만과 무기력 에너지이다. 이 공간에 들어가면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상태나 무기력한 상태, 둘 중 하나에 빠지게 된다. 실패 직전의 공간에 있는 당신을 위한 어드바이스다. 이미 마이너스한 사건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서 기운도 없고 짜증만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인생을 대역전시킬 기회가 아직 당신에게는 있다. 먼저 마이너스한 사건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위협하는 마이너스 요인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물건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세분화하여 닫기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나아가 안심 공간을 거쳐서 성공 공간으로 레벨업하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해야 한다. 최대 위험 공간. 계속해서 불행을 끌어당기는 마이너스 자장 공간의 완성. 5가지 공간 중에서도 최악인 공간은 최대 위험 공간이다. 대단히 강력한 마이너스 자장 공간이 형성된 상태이다. 이곳을 구성하는 에너지는 한마디로 실망이다. 불평, 불만과 무기력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심적 상태가 바로 실망이다. 이 공간에 사는 사람의 미래는 불행한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생이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듯이 계속해서 나쁜 방향으로 나아간다. 최대 위험 공간에 있는 당신을 위한 어드바이스다. 한시라도 빨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버리기 청소력을 실천해야 한다. 혼자서 실행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쓰레기집과 쓰레기 방을 전문으로 청소하는 업자도 많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버리고 또 버리자. 반드시 불행의 연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즉시 도움을 요청하라. 성공 공간. 거주자를 발전시키는 성공한 사람이 사는 방. 안심 공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공간이 성공 공간이다. 이 공간은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이 공간의 에너지는 안심 공간을 구성하는 조화 에너지에 더해서 발전과 번영의 에너지, 그리고 거주자의 청소 지식과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환하게 시야가 밝아지고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잠재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공간이다.
언제 누가 보더라도, 갑자기 누가 방문하더라도 괜찮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다. 불필요한 물건이 나와 있거나 수납 공간에서 넘치는 경우도 없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이다. 눈에 보이는 곳이나 틈바구니까지 깨끗하게 닦여 있다. 청결도 면에서 누가 봐도 깨끗하다는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 여기 사는 사람은 향상심이 있고 명확한 인생 목표가 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집중해서 일에 열중한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간에 들어가면 본인은 그다지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향상심이 우러나서 나도 분발해야겠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누가 봐도 괜찮다, 언제든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이기도 하다. 성공 공간에 있는 당신을 위한 어드바이스다. 이 공간을 유지하는 당신은 근사한 사람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성공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또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일만 과도하게 하면 환경은 금세 난잡해져 버린다. 천사 공간, 방문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환대의 공간. 최상급의 공간이다. 이 공간에 있으면 감동과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샘솟는다. 천사 공간은 나라는 의식보다는 타인에게 편안한 공간으로 변화된 공간이다. 여기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성공한 사람이다. 그것도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은 성공한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천사 공간에 있는 당신을 위한 어드바이스다. 이 공간은 이 책을 읽는 모두가 최종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레벨의 방이다. 그러므로 이 방에 사는 사람은 이 공간을 버리기, 닫기, 정리정돈으로 유지하면서 환대의 공간을 만들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동을 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길 바란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천사 공간을 유지한다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정리 기술 읽어드렸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 방의 주인 역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을 신경 쓰고 가꾸듯이 깨끗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